자, 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를 의미하는 거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조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나와 있죠. NCR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서로 다른 거에서 이만큼을 택하겠다. 이게 바로 조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기 1번 문제 잠깐 한번 보면 5명의 학생에서 2명을 뽑겠다. OCE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우리 OCE 어떻게 계산했었습니까? 위에 5에서부터 이렇게 2개. 그치? 그러면 아래 1부터 2까지 이렇게 2개 해서 이렇게 계산했었었네. 맞죠? 자, 조합의 성질 한번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조합하고 순열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순열은 순서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NCR이라는 거는 조합이죠. NPR. 자, 이 NPR이라는 거는 뭐니? 순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뽑아서 자리까지 순서까지 생각해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알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조합이라는 거는 순열은 뭐냐면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거에 순서까지 매겨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를 부여한 게 알팩이기 때문에 알팩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냐? 조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NPR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NCR에다가 알팩을 곱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바로 순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순열은 조합은 뭐라고? 뽑는 거야. 뽑는 거. 뽑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다가 뭐를 정해주면 순서를 정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CR이라는 거는 NPR을 갖다가 알팩으로 나눠준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PR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뭘로 했었냐면은 여기 있는 알팩을 갖다가 N-알팩을 여기서 얘를 뺀 거 N-알팩 N팩을 갖다가 N-알팩으로 나눈 게 바로 NPR이었지. 그치? 그러면 NCR이라는 거는 뭐냐면 NPR을 갖다가 알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N-알팩 N팩에다가 알팩분의 1을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알팩 그 다음에 N-알팩 N팩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말이야. 얘들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자, OC3이라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OC3은 바로 뭐냐면 원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뭘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면 얘는 뭐냐면 N팩을 갖다가 즉 5팩을 갖다가 R팩 3팩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 N에서 R 빼는 거 5에서 3 빼는 거 2팩 이게 바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야. 원래는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했던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5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추가로 뭐가 곱해진 거야? 2 곱하기 1이 곱해진 거고. 그래 안 그래? 이만큼이 3팩이니까 2팩 즉 2 곱하기 1 곱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5팩 이만큼 나오는 거고 3팩 2팩 3팩 2팩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CR이라는 거는 NPR 순열을 갖다가 순서에 해당하는 알팩으로 나눈 게 조합이다 라는 얘기고, 이 NCR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굳이 사용을 하자면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냥 OC3은 니네가 또 OC인 건 알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를 갖다가 1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만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NCR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R팩이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고 분모에는 R팩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뺀 거 N-R팩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7C3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N에 해당하는 7팩을 갖다가 여기 있는 R에 해당하는 3팩 그 다음에 N에서 R을 뺀 7 빼기 3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계산 당연히 안 하죠. 그쵸? 실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뭐 고1 때 많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조합의 성질을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조합은 이렇게 돼 있네요. NC0라 NCN은 무조건 뭐다? 1이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NCR하고 NCN-R은 똑같다. 자, 우리가 얘는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이제 뭔 소리냐면 10C 만약에 7을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뭐하고 똑같다? 10C 3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10C 7이 있으면 얘는 뭐야? 10, 9, 8 이렇게 해서 4까지 7개 그 다음에 여기도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7까지 이렇게 해서 막 약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얘는 10C 뭐하고 3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공식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NCR이라는 거는 NCN-R인데 우리가 주목할 게 얘하고 여기를 두 개를 더하시면 누가 나오면 돼? 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연습 한 번만 합시다. 만약에 7C3이다. 그러면 7C 여기는 뭐가 되냐?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 또는 여기서 얘를 뺀 거. 4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7C4 같은 경우는 4개를 내가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상황, 4개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7C4보다는 7C3이 훨씬 더 뭐합니까? 편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3번인데 이 3번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3번은 이겁니다. N-1CR하고 N-1C R-1 두 개를 더한다 이런 얘기야. 이건 이제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야. 자, 앞에가 이렇게 똑같아요. 앞에가 똑같고 뒤에는 몇 개 차이가 납니까? 한 개 차이가 나. 한 개 차이가 이렇게. 알겠니?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한 개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앞에는 똑같은 거에 하나를 더해주고 뒤에는 둘 중에서 큰 친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C2가 있고요. 4C3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한 개 차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앞에는 하나가 커지고 뒤에는 둘 중에 큰 게 온다 라고 보면 되겠네. 얘가 6이죠. 얘가 4죠.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얘 얼마입니까? 10. 똑같다는 거 우리가 상황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 좀 원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뒤에 가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거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돼. 자, OC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NCR하고 이제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게 이제 얘가 되는 관계를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경우는 특정한 대상 A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다고 5명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5명 중에서 2명을 내가 뽑을 거야. 알겠니?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A가 반드시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A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뽑히는 경우와 나는 뽑히고 또 다른 애가 뽑히는 여러 가지 경우와 그런 경우가 있고, 내가 뽑히지 않고 다른 애들만 뽑히는 그러한 경우를 모두 더하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A가 반드시 뽑혀야 되니까 A는 뽑아놓고, 오케이? 4명 중에서 1명은 뽑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 A가 반드시 뽑히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A는 일단 무조건 제껴놓고 나머지 4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를 두 개를 더하면 이런 경우, 즉 OC2의 경우를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공식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자, 앞에 쪽은 똑같고요. 뒤에 쪽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1개 차이 나는 경우에 앞에 쪽은 원래 주어진 것보다 하나 커지고 뒤에 쪽은 둘 중에서 큰 친구가 여기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합 이야기고요.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좀 더 읽어보세요. 기억나실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중복조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조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복조합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갑시다. 이 중복이라는 말은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개 있다는 말. 여러 개 있다는 말이야. 여러 개 있어.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카드가 이렇게 있어, 카드가. 그런데 이 A, B, C라는 카드가 몇 개 있냐?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조합하고 중복조합 한번 선생님 비교 한번 해볼게. 이거부터 해보자. 자, 첫 번째, 순열. 순열은 뭘까? 순열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아니, 그러니까 3개를 순서를 생각하고 뽑아.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겠다는 얘기야. 3P 2가 되겠지. 3P는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되겠죠. 3 곱하기 2니까, 그래 안 그래? 어떤 것들이 있겠어? A, B, 그 다음에 어떤 거? BC? 아니요, AC. AC? 네. AC. AC. 그 다음에 BC. 그치? 그 다음에 뭐야? AB, BA, BC, CB, AC, CA. 그렇게 해서 몇 개 있어? 6개. 6개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A, B 있고 A, C 있고 B, C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게 있겠지. 그래서 뭐 B, A 있고 그 다음에 C, A 있고 그 뭐가 있어? C, B 이렇게 6개가 있겠지. 자, 조합은 3C2가 되겠죠. 3C는 3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네. 그쵸?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 얘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는 것만 되는 거니까 위에 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자, 중복조합은 뭐냐면 자, 이렇게 A, B, C라는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가정하에 2개를 뽑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 생각해보자. A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2개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세요. A가 하나인 경우는 A, B가 있을 것이고 또 A, C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경우 있겠지. A가 없는 경우는 B만 2개인 경우 있고 B 하나, C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도 B도 아니고 C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지. 즉 이런 거가 바로 뭐냐면은 중복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중복조합은 차이가 조금 많죠. 그러나 조합이라는 거는 주어진 거에서 한 장씩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2개를 뽑아낸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거고, 중복조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 것이고 그 여러 장의 카드에서 두 개를 뽑아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중복조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의 개수에서 택하는 개수, 구분할 수 이제 없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그 얘기야. 서로 다른 종류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몇 개 선택을 하느냐, 개수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다른 것이 몇 개 있냐, 그거를 몇 개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예시로 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A하고 B하고 C가 서로 다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 그 다음에 H 몇 개 택한다고 그랬니? 2개 택한다 그러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기호로는 3H2 이렇게 쓸 것이고 3H2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봤지만 몇 개 나왔습니까? 6개가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얘가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3H2가 6개가 나오는 방법을 어떤 우리가 계산법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순열이나 조합은 자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치? 얘는 뭐 NPR 하시면 N부터 시작을 해서 N-R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NCR 같은 경우도 N부터 시작을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R택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기억납니까? N 파이 R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N의 R제곱이라는 자체 계산법이 있었는데 이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자체 계산법이 없어요. 자체 계산법이 없어서 얘는 우리가 뭐를 이용하냐? 조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차용해서 빌려서 이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생각 좀 해볼게요.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NHR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러한 조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과연 여기서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A라는 카드가 있고, 자, B라는 카드가 있고, C라는 카드가 3장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자, 2장을 내가 뽑겠다. 뭐를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자,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A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조합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뽑아봤더니 이렇게 뽑았어. A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B, C, C 이렇게 뽑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6가지를 얘는 뭐 가지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얘도 많아지고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선택하는 게 많아진다면 당연히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우리가 A, B, C가 몇 개 나왔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쓰나 A, B라고 쓰나 B, A라고 쓰나 똑같기 때문에 누가 앞에 있냐 누가 뒤에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여기는 A 하나 B 하나 여기도 A 한 개 B 한 개 즉 어떤 그 알파벳이 몇 개 쓰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A, B, C를 2장을 지금 뽑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우리는 2개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개를 뽑고 A인지 B인지 C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2개의 칸막이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쌤 일단 여기다 칸막이를 치고 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다가는 칸막이 어떻게 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칠 수 있어. 여기는 어떻게 칠 수 있냐? 이렇게 일단 치고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칸막이를 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뽑았어. 알겠어? 두 개를 뽑았으면 얘하고 이거에 서로 다른 알파벳이면 그거를 구분만 시켜주겠다는 뜻이거든. 구분만 시켜주겠다는 뜻인데 지금 내가 사용하는 알파벳은 A, B, C 세 개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몇 장이 필요해? 두 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 A만 두 개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칸막이를 통해 가지고 칸막이 앞에 첫 번째 칸막이 앞에 있는 거는 A 그룹, 칸막이 사이에 있는 거는 B 그룹, 칸막이 뒤에 있는 거는 C 그룹이라고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지. A 두 개만 나왔으니까 B씨가 없으니까 칸막이 이렇게 두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야? A가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칸막이를 이렇게 쳤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칸막이 사이는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라는 거는 A, B가 나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있고 칸막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칸막이 사이에 있는 거는 B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B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 칸막이 뒤에 있는 거는 C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A, C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집어냈는데 칸막이를 이렇게 친 상황이야. 그러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B하고 B만 나온 상황이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6가지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개 뽑은 거 이 두 개 동그라미하고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우리가 뭘 말하는 걸까? 얘는 A. 첫 번째 칸막이 앞에 A 하나가 있으니까 칸막이 사이 얘가 있으니까 얘는 B. 즉 이거는 A, B가 꼽힌 경우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마지막 칸막이 뒤에만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CC가 뽑혔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세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 뽑아야 될 동그라미 두 개, 그 다음에 A, B, C를 구분할 칸막이 두 개,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즉,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또는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만 내가 뭐 해주면? 정해주면 가지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동그라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자,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1번, 2번 들어갈 수가 있고요. 1번, 3번 들어갈 수 있고, 1번, 4번 들어갈 수 있고, 2번, 3번, 2번, 4번, 3번, 4번 들어간다고 하면, 칸막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칸막이 자리야. 여기는 칸막이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칸막이 앞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으니까 A로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칸막이 앞에 하나, 칸막이 사이에 하나가 있으니까 A, B라고 읽으면 되고,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A, 마지막 칸막이 뒤니까 C라고 읽으면 되겠지.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칸막이 사이니까는 B, B가 될 것이고, 얘는 B, 칸막이 사이에 하나, 칸막이 바깥에 하니까 C. 얘는 뭐가 되겠어? CC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식이
NHR이라는 이러한 중복 조합일 때는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n-1 더하기 r개에서 r개가 들어갈 조합, 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n-1은 뭐냐면 n은 서로 다른 거의 개수거든? 서로 다른 거. 즉, 3개가 이렇게 있으면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 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A, B, C, D 4개라면은 A, B, C, D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즉, 얘가 n개라고 한다면 이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 n-1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n-1개의 칸막이와 그 다음에 2개를 뽑는다고 했으면 당연히 2개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 3개를 뽑는다고 하면 3개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 즉, r개를 뽑아야 되니까 r개의 개수가 있어야 되니까 칸막이 개수가 n-1개. 그 다음에 얘는 뽑은 개수. 이게 바로 뭐냐면은 컨비네이션 앞자리가 되는 거고, 즉 전체 개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올 수가 있냐? 자, r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r이 올 수도 있고요. 누가 올 수도 있습니까? 여기는 n-1이 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조합에서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얘기야. 만약에 숫자가 A, B, C, D 이렇게 5개가 있어. 5개에서 4개를 내가 뽑겠다는 얘기야. 5개에서 4개를 뽑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서로 다른 O, H 뽑는 개수 4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2개를 더하는 거에서 얘가 n이고 얘가 r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n하고 r을 더한 거에서 1을 뺀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사실은 n-1하고 r을 더한 거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더한 다음에 1 빼는 게 편하니까 그럼 더해서 1 빼면은 8c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만큼의 가지수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면 4개를 뽑으니까 무언가 4개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니? 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4개 이렇게. 칸막이가 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 1, 2, 3, 4, 5, 6, 7, 8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4자리를 찾는 방법이나 또는 동그라미가 들어갈 4개를 찾는 조합의 방법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다. 4개 이상씩 들어있다. 그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야. 4개 공.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자, 네모 H 네모인데 이 네모에는 뭐가 오냐?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서로 다른 거니까 3이 여기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뽑는 개수야. 뽑는 개수는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오는데 4가 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2개를 더하는 거에서 빼기 1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7 빼기 1이니까 6이 될 것이고 컨비네이션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4가 그대로 오면 되는데 조합 특징상 2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5를 갖다가 1 곱하기 2 하니까 약분하면은 3, 5, 15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여기 보세요. 4개를 뽑으니까 4개 공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이 3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 이거보다 하나 작은 개수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칸막이가 만약에 맨 앞에 있는 거를 빨간색, 그 다음에 칸막이 기준에서 맨 앞에 있는 게 빨간색, 칸막이 사이에 있는 게 파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 칸막이 뒤가 노란색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칸막이가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칸막이가 쳐 있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지? 앞에 칸막이 앞에 하나니까는 빨간색이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이 몇 개? 두 개, 노란색이 몇 개? 한 개. 그래가지고 4개를 선택을 했구나.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3번 문제 한번 잠깐 문제 좀 풀어보고 갑시다.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2개를 더한 거에서 빼기 1이니까 8C,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오시면 된다. 그럼 8C는 여러분 알다시피 8 곱하기 7을 갖다가 1 곱하기 2로 나눈 거니까 짝수 이렇게 있죠. 4, 7에 28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 자, 얘하고 얘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문제를 잠깐 봅시다. 세 종류의 과일이 뭐가 있냐면 사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개를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렇지? 그럼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게 3개 있고 그 다음에 4개를 택한다고 했으니까는 3H4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H4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1이니까 6C4가 되고 6C4는 6C2가 돼가지고 15가지의 경우가 있겠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15가지의 경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되고 이때 이 벽을 사용하여 과일을 구분하면 각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자, 뭔 소리냐면 맨 앞에 있는 게 사과,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포도라고 한다면 사과만 4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이냐? 자, 사과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벽을 2개를 세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맨 앞에는 사과, 그 다음에 얘는 오렌지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 개수 이렇게 되는 건데 1, 1, 1, 1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을 친다라는 거는 자, 맨 앞에 앞에가 4개가 다 있다는 거니까 사과만 4개가 다 선택을 했겠구나.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벽을 치고 여기다가 벽을 치는 거니까 그렇지. 사과가 3개, 오렌지가 하나 이런 식의 상황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포도가 이렇게 4개라고 한다면 벽 2개 치고 여기에 1, 4개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위의 모든 경우는 4개의 1과, 자, 4개의 1과 그 다음에 2개의 이 벽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모든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순열의 수, 즉 6개 중에서 자, 똑같은 게 4개가 있고 똑같은 게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 6팩을 갖다가 4팩, 2팩으로 생각을 해서 15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는 조합의 개념으로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6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 2자리 또는 얘가 들어갈 자리 4자리 어떤 것도 괜찮겠죠? 즉 6C4나 6C2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갈 친구는 이제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n의 개념이고 얘가 지금 이제 r의 개념이 되는 거 되거든. 그래서 보세요. 자, ncr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는 n팩이 왔었고 여기 밑에는 r팩이 일단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뺀 n-r팩이 이렇게 이제 왔던 거였거든. 이게 조합 표시였거든. 조합 표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 n 플러스 r-1c r이라는 거는 얘가 여기 그대로 와. 그대로 온다는 얘기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팩이 분자에 그대로 올 것이고 분모에는 여기 있는 r 팩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뺀 거 바로 뭐가 되겠어? n 마이너스 1 팩 이렇게가 여기 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3번이 이렇게 오는 얘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우들이 이제 있냐라는 건데 52쪽은 그냥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52쪽은 그냥 스킵을 하시고 5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3쪽에 보시면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예냐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a 플러스 b 이게 지금 몇 개라는 거니? 이게 지금 n개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n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자, 여기도 지금 문자가 다 몇 개밖에 없어? A하고 B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A, B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N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를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나열해보면, 자, 간단히 이거 나열해볼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면 A 제곱이 있고 2AB가 있고 B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즉 A만 두 번 쓴 경우 AB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한 경우 B만 두 장 쓴 경우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게 두 개니까 서로 다른 거 두 개 H 몇 개? 두 번 뽑은 거잖아. 두 장. 두 번 뽑은 거지, 두 번.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하기 빼기 1이니까 3C2가 돼가지고 3개의 항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만약에 5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 즉, 이거를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지금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A 5제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끝에 C 5제곱까지 이렇게 있겠지. 많은 항이 있겠지. 그러면 이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A만 5개 나온 상황이 되는 거지. 만약에 A 4제곱, C 이렇게 있으면 A가 4개 나오고 C가 1개 나온 상황이 되겠지. 즉 이러한 서로 다른 다양한 경우 수는 바로 몇 가지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A, B, C라는 자 A라는 카드, B라는 카드, C라는 카드를 가지고 몇 개를 5개를 중복을 해서 뽑아 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서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3, H 5개,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가지수는 두 개를 더한 거에서 빼기 2를 할 거니까 7, C, 5. 7C5는 7C2하고 똑같겠지. 그럼 7C2는 7 곱하기 6을 갖다가 1 곱하기 2로 나누는 거니까 7, 3, 21개의 항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n제곱일 때의 항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조합이 어떻게 잘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자. 서로 다른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문자를 뽑아내는 방법은 바로 뭐가 되냐? 그 얘기야. 자, 중복조합은 N, H, R이고요. N은 뭐라고? 서로 다른. 그 다음에 여기는 R은 뭐라고?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건 3개잖아. 그치? 그리고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3H,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2개를 더해서 1 빼야 되니까 6C, 4. 얘는 6C, 2가 돼가지고 15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과, 배, 감, 포도의 4가지 과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이라는 거는 몇 개를 내가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만도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의 중복이고, 그리고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과를 먼저 사고 배를 나중에 사냐, 배를 먼저 사고 사과를 나중에 사냐, 이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너 몇 개 샀어, 개수, 결과만 내가 따지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샀냐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조합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게 4개고 5개 산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4H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항상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8C5는 8C3이니까 이렇게 56가지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생길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A, B, C, 서로 다른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몇 개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4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A, B, C 3개에서 4개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를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바꾸면 2개를 더하는 것은 1빼니까 얘는 6, 6C4는 6C2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15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냐면 중복 순열하고 종복 조합은 그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순열, 조합. 순열은 결론적으로 뭐야?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누가 먼저 나왔냐, 누가 늦게 나왔냐가 상관이 있는 거고, 조합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결론만 중요하다고 보면 돼. 자, 우리가 이거를 뭐를 좀 이해하면 좋냐면, 여기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1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반에서 3명의 반장 후보 갑, 을, 병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다음 각 경우의 개표 결과는 모두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했고, 10명의 학생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밝히는 경우가 있고요, 10명의 학생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2개의 차이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봐. 10명의 학생이 3명한테 투표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투표한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일반적인 투표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만 따지는 거니, 얘들아? 너 몇 표 받았어만 따지는 거지. 그치? 그런데 첫 번째처럼 누가 투표했는지 만약에 밝힌다고 한다면 내가 몇 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뭣도 또 따져야 되겠어? 내가 만약에 3표를 받았다고 하면 10명 중에 3표 받은 거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름을 밝히면은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시 가짓수가 여러 개가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몇 개를 내가 가졌느냐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만 따진다? 중복 조합. 몇 개를 가졌냐에다가 어떤 거 몇 개를 가졌냐, 누구한테 표를 받았냐, 이것까지 따지면 이거는 중복 순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이렇게 2번, 3번 해가지고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A 투표, B 투표, C 투표가 있어. 그러면 이거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니? 가능하지. 우리가 중복순열 됐던 거야. 그치? 왜? 1번부터 10번까지 다 A한테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N값이고 얘가 R값이니까 얘는 3 파이 10 해가지고 3의 10제곱개만큼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3의 10제곱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뽑혔는지는 밝히지 않아. 즉 나는 몇 표 받았는지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는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몇 개 받았냐만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3명에 대해서 몇 명이? 10명이 중복해서 조합으로 투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3H10 3H10이라는 거는 여기 있네요. 3H10 그럼 2개 더하면 13 빼기 1이니까 12C10이 되고
12C, 10은 12C 2가 돼서 66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중복 수녀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더 알아보기 이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아까 했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만약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고, 세 개를 뽑는 거잖아. 4제곱이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세 개가 있고, 4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3H, 4 이렇게 했었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 6C 뭐 4 그러니까 6C 2 해가지고 15가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거다. 이거는 x제곱 x 플러스 1의 만약에 4제곱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가 서로 다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그럼 얘하고는 서로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얘도 다른 거기는 맞아. 다른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C가 이렇게 섞이는 거하고 AC가 섞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B가 섞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항이 다르지. 얘는 항이 같지 않지. 그치? 근데 여기는 이렇게가 나오는 경우하고 얘가 2번 나오는 경우하고 어때? 같아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A, B, C가 서로 다 다르면서 어떻게 엮이든 간에 같아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야. 일반적인 경우야. 그런데 이제 얘를 갖다가 조금 꼬아내려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4번 나왔을 때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2번 나오는 그러한 경우하고 얘가 4번 나오는 경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자, 여기에서 A가 2번 나오고 C가 2번 나온 거하고 B가 4번 나온 건 전혀 같지가 않은 상황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X제곱이 2번 나오고 1이 2번 나오는 경우하고 X가 4번 나오는 경우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3개 3H 4번 4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2고 얘가 지금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최고 차익에서는 당연히 X 뭐가 되겠어? 8제곱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서 쭉 가면은 당연히 상수항은 뭐가 되겠니? 1이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뭔가 이걸로 계산했을 때는 15개의 항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서로 곱해지는 와중에서 동류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합해지면은 제일 커봤자 8제곱, 제일 작을 때는 상수항. 결론적으로 얘는 9개의 항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요. 네. 그거 아닌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ABC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떤 거? ABC. 이거? 이걸 뭐 하라고? 하느라 못 들었어요. 알았어.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여기잖아 여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전개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N제곱이에요. 자, 중복 순열은 얘들아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또는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문제의 표현이 되어 있으면 중복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둘 중에 하나는 같은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순열은 다른 것이 다른 것으로 가는 그러한 레파토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복조합의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은 것이 서로 다른 것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누가 오냐? 서로 다른 것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자 4개, 4 이렇게 개수 6개, 4H, 6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됐어요? 두 번째,
같은 종류 연필 7자루 학생 A, B, C 사람은 당연히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서로 다른 3, H, 7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서로 다른 상자 4개 똑같은 5개의 공 서로 다르니 N 4H, 5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4개, 5개. 얘가 N, 5, 4H, 5. 같은.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엽서, 서로 다른 봉투. 이렇게. 다른이 앞에, 같은이 뒤에. 3H, 4. 이렇게. 같은 종류 4개, 다른 3개. 3H, 4. 바닐라, 초콜릿, 딸기. 당연히 다른 거지. 그치? 5개 개수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누구니 따지지 않고 그냥 5개만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3H5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서로 다른 상자 A, B, C, D 똑같은 5개의 공 그러면 다른 4H5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다른 상자,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서로 다른 공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다른이 N, 다른도 N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도 R. 근데 여기는 N하고 R하고 선생님이 헷갈린다 그랬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줄긋기 잘 해보시면 되고 한번 해보면 상자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상자가 4개가 있고요. 공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 3개 공을 다른 상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모아지는 쪽이 N, 퍼지는 쪽이 R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4에 4파이 3이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는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은 잘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복조합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아주는 쪽이 N이고 반대쪽이 R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얘는 하나는 다른이고 하나는 같은이니까 다른이 N, 같은이 R 해버리면은 간단하게 좀 구분이 되는 반면에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다른이 다른 개념으로 가니까 순간 뭐가 N이고 뭐가 R이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자 여기 보니까 5명의 학생 자 이거 3번, 4번은 얘들아 별표 좀 쳐봐 니네가 3번, 4번 이렇게 별표 중요할 표시 근데 또 페이지가 저거한테 없다고? 왜 없어? 어? 자 3번하고 4번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멘트인데 니 한번 읽어봐. 5명의 학생이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 튀김 순대 한 개 주문 할 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치?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떡볶이 튀김 순대 이게 바로 뭐니? 다른 개념이 되겠지. 맞죠? 여기서도 떡볶이 튀김 순대 떡튀순 레전드인데 그치? 얘도 다른이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학생이 주문하는 경우하고 주문서를 받는 경우의 수.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봐봐. 학생이 주문하는 경우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A라는 친구는 뭐 나는 떡볶이 하겠다. B라는 친구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다른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종업원이 와가지고 얘가 주문서를 받는데 네 이름을 알아가지고 은서는 뭐 이렇게 안 받잖아. 그냥 저 떡볶이요 떡볶이 뭐 3개 이렇게 하잖아. 즉 주문서는 누가 뭘 시켰냐가 중요하지 않지. 그냥 떡볶이를 몇 개 시켰냐, 튀김 몇 개냐, 순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뭘 하는 얘기야? 그렇지, 같은 개념이 즉 개수만 따지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멘트인데 불구하고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중복 순열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주문서를 받는 경우는 중복 조합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각자 다른 어떤 개념으로 가면은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다른 것이 개수로만 그냥 파악이 돼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반이 뭐 수학여행을 갔어.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방이 이렇게 뭐 4개가 있어. 그러면 방이라는 건 얘들아 같은 방이 다른 방이니? 다른 거. 당연히 다른 방이지. 뭐 1번 방, 2번 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방을 배정할 때 인원만 그냥 여기 몇 명 들어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중복 순열이 되는, 아니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뭐 누구는 여기, 누구누구 여기 이런 식으로 각각 방에 들어갈 학생을 지정을 만약에 해주는 상황이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순열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왜? 1번 방에 몇 명이 들어왔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들어왔냐까지 따지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로 서로 다른 종류의 지우개 2개를 학생 3명에게 남김없이 주는 경우.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같은 종류가 학생 3명한테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고, 같으니 다른으로 가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 다르니 다른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뭘로 계산해야 되고, 순열로 계산해야 되고. 즉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 컬러버 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쌤이 지금 여기서 너한테 해주고자 하는 말이 결국에는 뭘까 얘들아?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쌤이 지금 그 얘기 좀 해주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순열은 순서는 있지만 중복은 없다. 뭐 NP 이렇게 중복 순열, 순서하고 중복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 조합, 순열 이렇게 중복 조합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드디어 중복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인데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이건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뭔 소리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3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5를 한번 만들어 낼 건데, 2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겠다니. 첫 번째는 뭐냐면 x, y, z가 한 장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x만 5장, y나 z는 0장이 될 수도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알겠지?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x, y, z는 0과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미 아닌 정수가 당연히 뭐야? 정수라는 거는 음수, 0, 자연수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는 0과 자연수를 말하는 거지.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x, y, z가 자연수만 된다 이런 얘기지. 자연수만 된다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이지? x, y, z가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이 경우하고 두 번째 이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계산을 할 거냐라고 보면, 첫 번째 이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중복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5장이고 0, 0이어도 상관없고, 얘가 4장, 1장, 0장이어도 되고, 이게 바로 중복의 아주 전형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3, H 몇 개 뽑는 거야? 5장을 뽑는 거야. 5 이렇게 되겠지. 즉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X가 적혀져 있는 카드, Y가 적혀져 있는 카드, Z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여러 장 중에서 내가 5장을 뽑는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x, y, z가 만약에 자연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수라는 거는 얘네들 한 장씩은 무조건 뽑혀야 되겠지. 그러면 5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한 장씩을 먼저 이렇게 뽑아 와버리는 거야. 그냥 뽑아 오고 나서, 즉 우리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거든. 그런데 중복 조합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냐? 한 장도 안 뽑혀도 괜찮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몰아주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은
얘네가 자연수만 된다는 얘기는 한 장씩을 미리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총 5장 중에서 3장이 먼저 선택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니? 서로 다른 3장 중에서 몇 장만 더, 2장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2장은 X만 뽑혀도 되고 Y만 뽑혀도 되고 뭐 한 장씩 뽑혀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 즉 의미 아닌 정수다 그러면 그냥 전형적인 중복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여기 이제 아주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 조합에서 한 문제나 2문제 수능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씩이 무조건 나왔어. 무조건 걸쳐가는 애야 얘는. 중복 조합이 아주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책 한번 잠깐 보시면 너는 없어. 내가 안 해줬어. 미워서. 70쪽부터 보시면은 무려 수능 특강 문제를 해가지고 무려 몇 문제가 있냐? 13문제가 있어. 이 한 유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선생님이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핵심은 뭐냐? 여기서 무언가를 요구를 해. 그럼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는데, 일단 문제 풀면서 쌤이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X, Y, Z가 8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X라는 카드, Y라는 카드, Z라는 카드가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서 8장을 뽑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거는 뭐냐면 0장이 뽑혀도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0장이 뽑혀도 상관없는 게 중복 순열이란 얘기야. 한쪽으로만 다 뽑혀도 되는 게.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에서 8개를 뽑아낸다. 그러면 더하고 1 빼니까 10시 8인데 10시 2 해가지고 10 곱하기 9인데 5, 9, 4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양의 정수에다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한 장씩을 미리 다 이렇게 뽑아내면 얘가 몇 장으로 바뀌는 거야? 5장으로 바뀌겠지. 한 장씩을 미리 뽑힌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X 한 장, Y 한 장, Z 한 장이 뽑히기 때문에 한 장씩이 뽑혔기 때문에 나머지 5장이 여기에 다 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무조건 한 장씩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즉 X, Y, Z라는 값이 0은 안 돼. 1,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0이 안 되게끔 미리 한 장씩을 주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3H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실제 문제 푸는 거는 물론 좀 복잡한 문제도 있긴 한데요. 자, 봅시다. 중복조합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중복조합은 서로 다르니 같은 또는 서로 다르니 개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상황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얘는 뭐지 얘들아? 다른이지 다른. 아시겠죠? 몇 개? 4개. 서로 다른 에서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는 중복 조합이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이쪽 파트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까지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배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지 얘들아? 처음에 원순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조합, 이렇게 4가지가 추가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믹스돼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문제를 봤을 때 크게 보면 이 4가지 중에서 우리 새로 배운 4가지 원, 같은 것이 있는, 그 다음에 중복 소합, 중복 순열, 이 4가지 중에 어떤 거지를 파악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겠지. 왜? 그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하니까 달라지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뭐다? 서로 다르니 뭔가 같은이라는 개념, 서로 다르니 개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형적인 중복 조합이고, 다르니 다른으로 간다. 서로 다른 공을 사람에게 준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사람 자체가 뭐니까. 쉽게 말하면 배구공을 2개 준다고 했을 때 A, B한테 준 거하고 B, C라는 사람한테 준 거하고는 다른 경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전형적인 중복 순열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이 3이니까 3H4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은 더해서 1 빼니까 6C 3대 2 하시면 6C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우리 마플 교과서가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좀 쉬운 문제들은 뭐 어쨌든 시너지 좀 열심히 풀어보시고 또 아니면 생 같은 거 열심히 풀어보시면 쉬운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사실 변형 문제만 오더라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마플 교과서는. 자, 이거 봐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한다. 당연히 1, 2, 3, 4라는 건 서로 다른 거고 5개라는 거는 중복 순위, 중복 조합이구나 라는 걸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원래대로 만약 얘가 없으면 그냥 4H5 하면은 끝나는 문제야, 간단히. 그런데 여기서 뭐가 추가 조건이 뭐가 나왔냐? 숫자 4가 1개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만날 이쪽의 문제는 변형 문제 같은 케이스들이 사실은 많겠지. 왜? 우리가 조금 전에 풀던 익히 문제 같은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너무 조금 식상하잖아. 쉽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추가된 이 조건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1, 2, 3,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숫자 4는 1개 이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경우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4가 몇 개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두 번째, 4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4가 1개 나온다는 거는, 4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는 하나는 나왔어, 하나. 그러면 결국에는, 4는 절대 이제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 3개에서, 5개를 뽑는 게 아니고 4가 한 장이 나왔으니까 몇 장을 뽑으면 됩니까? 4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1, 2, 3은 뭐 1이든 2든 3이 뭐 4개 나오든 아니면 1, 2가 뭐 적당히 갈려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한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서로 다른 3, H, 4. 이게 바로 4가 한 장 나왔을 때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 7, 그러니까 6C 4, 6시 2, 15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가 0장이 나온다는 거는 4는 이제 아예 안 나오고 그러면 5장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H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뽑는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7C5인데 7C2가 되겠지. 자, 얘들아, 무엇이 2가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7 곱하기 6을 갖다가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얼마씩 2가 나올 때는 항상 홀짝 아니면 짝홀이거든. 그치? 그러면 짝수를 그냥 2로 나눈 다음에 이거 계산해버리면 되겠지. 계산상 무슨 줄 알겠지? 그러면 15개, 21개니까 36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번하고 똑같은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무슨 문제냐면은 서로 다른 세 수가 이렇게 있네요. 2, 3, 5가 있어. 이건 서로 다른이란 뜻이 알겠지?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을 하겠다. 이거는 개수니까 여기만 보면은 중복 조합 얘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만 본다면 그냥 3H5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하고 문제 뭐라 그랬냐? 이들 선택된 5개의 수를 곱해서 9의 배수가 아닌 거의 개수야. 자, 이게 뭔 말이지? 5개를 곱해서 9의 배수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5개를 곱해가지고 9의 배수가 안 된다는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자, 5개 숫자가 있어, 얘들아. 9의 배수가 되려면 특정한 숫자가 필요하지. 뭐가? 3이 몇 개는 나와야 돼? 2개는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3이 하나 나와가지고는 절대 9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9라는 거는
3이 두 개 있어서 3 곱하기 3이 돼야만이 구의 배수가 되는 거야. 5, 4개에다가 얘들아 3 하나 있으면 구의 배수 될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안 된다고 눈깔 부리지 말고 눈알 부리지 말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 3의 배수가 응. 근데 몇 자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몇 자리인지는? 아니 그러니까 숫자 5개를 그냥 곱하는 거야. 몇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응. 33이면 구의 배수 아니잖아. 33이 어떻게 나와? 왜요? 아니 숫자 5개를 곱한다니까 은수야. 네. 만약에 3, 3, 2, 2, 5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이걸 다 곱한다고 이거 곱한다고 이렇게. 곱하면 얘는 구의 배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되겠지 구의 배수가. 즉 구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곱하는 와중에서 3이라는 숫자가 2번 이상은 뽑혀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래서 이 문제에서 9의 배수가 안 된다는 거는 3이 한 번도 안 뽑히거나 3이 한 번만 뽑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4의 숫자가 1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조금 더 꼬아 놓은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3의 숫자가 1개 이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본 거야. 주한 이해되겠어? 진짜 돼요? 푸는 방법은 똑같이 이해하고. 첫 번째 3이 0개, 두 번째 3이 하나. 3이 0개라는 거는 3은 빠지고 2개에서 5개 나오니까 2H5가 되겠지. 3이 하나라는 거는 3은 한 번만 나오니까 2개에서 나머지 4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이래서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막 암기하면 안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말들이 과연 뭔지를 하여튼 센스가 조금 필요합니다. 센스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많이 풀어야지 문제. 많이 풀어서 감을 익혀야지. 자 다음 84번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6종류. 자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6종류라는 거는 서로 다른 게 6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게 3개씩 18개가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3개씩 18개가 있다라는 거는 3개 이상을 뽑을 때는 중복조합이 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다행히 원판 3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중복조합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말들은 크게 중요한 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싸우려고 한다. 이게 지금 발전 문제인데요. 사실 문제 이거 되게 쉬워. 이 파악만 잘하면. 자, 원판 3개를 택해서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놓는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원판 3개 택한다는 게 핵심인 거지. 두 번째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은 반지름의 크기가 큰 원판 위에 놓는다. 자, 이 두 번째 말이 뭘까? 조은수 뭐예요? 뭐요? 펭귄 했던 거예요. 펭귄? 펭귄 인형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 펭귄 했던 거. 펭귄을 먼저 풀었어요. 그래.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나는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뽑아서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큰 애는 밑에, 작은 애는 위에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멘트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합시켜 나가는 거야.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판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나 어떻게 보겠다? 순서 상관하지 않겠다. 얘도 이런 말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같은 반지름이 여러 개 나와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중복의 의미하고 조합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나다를 종합했을 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6개의 원판에서 3개를 뽑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복 조합의 방식을 사용하면 몇 가지 방법이 나오겠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답은 그냥 6, H, 3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8, C, 3 이렇게 되겠지. 8C3은 8, 7, 6, 3팩이니까 66, 8, 7에 5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이게 사실은.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응.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좋아. 정해져 있으면 나는 그냥 뽑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뽑아서 너를 다시 어디로 보내야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그게 조합이잖아.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여기 잠깐 봅시다. 2번. 자, 같은 종류의 사과, 여기 보니까 같은 종류의 사과가 5개 있고, 수박은 3개 있고, 배는 1개가 있어. 자, 이거를 갖다가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몇 번 하면 되는 거니? 3번 하면 돼. 왜? 같은 종류의 사과 5개를 3명한테 먼저 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서로 다른 개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같은 종류의 수박 3개를 3명한테 주는 거니까 서로 다른 개수.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르니까 얘들아. 그 다음에 배, 개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이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86번.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 이게 무슨 말이라고? 다른. 8병. 개수. 중복 조합. 지금 니네는 이거 문제 풀 때 당연히 중복 조합 문제겠지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면 안 된다고. 쌤이 지금 왜 굳이 이렇게 해주냐. 어차피 니네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와? 그냥 통합에서 나오니까는 이게 순국,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쌤이 그래서 일부러 계속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냥. 자, 그런데 문제 뭐라 그랬냐면은 사과 주스, 포도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가 적어도 한 병씩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느낌이다. 그치? 적어도 한 병씩은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면 돼? 그러면 8병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병씩을 그냥 먼저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냥. 뽑아 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3개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 5개만 뽑으면, 중복조합이란 건 얘들아, 서로 다른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병씩 가야 된다는 얘기는 한 병씩 미리 줘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뽑아놔. 그러면 무조건 사과도 하나, 포도도 하나, 감귤도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원래 8병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그 중에서 5병만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뽑고 나서 결과를 보면 사과도 포도도 주스도 무조건 뭐가 되겠어 얘들아? 하나씩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까지만 합시다. 자, 고구마, 새우, 피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니? 그렇지. 서로 다른 이런 말이 되겠지. M개를 주문했어. 자, M개라는 거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니? 개수가 되겠죠. 얘는 자, 개수. 그러면은 서로 다르니 개수니까 너는 중복 조합이겠다. 그러면 3H M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 2개 더한 거에서 빼기 2니까 M 플러스 2C M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M 플러스 2C 여기서 얘를 뺀 거하고 똑같다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모르면 못 풀어 이런 문제.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냐? M 플러스 2 M 플러스 1 분의 2가 36개니까는 약분하면은 72개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야? 이거 뭐 98, 72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9, 얘가 8 이렇게 돼야 되니까 M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7인 거 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M은 7이라는 숫자다라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풀게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일 때 고구마, 새우, 불고기를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7판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판씩은 가란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판씩 미리 뽑아주면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나는 4개만 내가 뭐 하면 돼? 뽑아내면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7이니까 6시 4, 6시 2 해가지고 1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고생했습니다.